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짧게 좀 멘트를 좀 남겨드릴게요. 지금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아마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뭐 기아차든 그리고 현대차든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난 상태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전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상승을 하겠지만 동반적으로 아마 현대차, 기아차도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로 뭐 홀딩 하신 분 아니면 이전 이제 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전 전고점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기대를 안고 끊임없이 이제 홀딩 해도 괜찮을 것이고 만약 장중에 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중기 골든 크로스 나왔거든요. 21선, 61선이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21선 터치하고 재차 상승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자동차 쪽은 현대모비스 쪽을 보고 있어요. 아마 뭐 기아차든 현대차든 중장기로 홀딩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우하향 추세를 또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폭을 본다고 보면 여기에서 이전 전고점까지 보면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마 야금야금 이렇게 네, 이평선들을 먹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가을이 좀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 가는 종목, 못 가는 종목은 뭐 현대모비스나 그리고 일단 설명 이 정도 드릴게요. 뭐 다 주봉과 월봉 열어놓고 보시면 지금이 중기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을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막 이제 공략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바이오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두 가지 종목만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은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언급한 종목들 중에 또 물려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지금 뭐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해서 던지지 마시고, 가을까지는 그냥 묵묵하게 좀 견뎌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버티셔야 돼요. 네, 이겨내시면 분명히 다시 한번 어느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서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시기가 바이오는 분명히 한 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 방이 나올 때 꼭 비중 축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 보고 다시 한번 5일선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이고 네. SK바사는 오른쪽 흘러가는 흐름이죠. 그리고 MACD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은 그렇게 뭐 안정된 건 아닙니다. 네. 연기금이 뭐 계속적으로 뭐 매수에 가담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건 아닌데 뚜렷한 것은 한 달간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크게 던지는 바가 없다. 그리고 한 달간 매수 기조가 괜찮았다. 외국인의 어떤 입장에서는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타 법인은 좀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수급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강할 때도 있고, 뭐 이제 세력이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집단이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주가를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기관이 갑자기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 또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위치는 익절을 하는 털어내는 위치라기보다는 가능한 눌러줄 때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네, 두 가지 뭐 샐리드도 포함된 것 같은데 두 가지 좀 디테일한 종목명이 좀 거론된 것 같고 종목명이라 보다는 회사명이 거론이 되었고 아마 그 백신 개발 뭐 3상 임상 들어갈 때 선구매 양식으로 뭐 정부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뉴스에 나왔던 바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셀리드까지 혹시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잘 하셨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뒤에 조금만 더 이번 주까지 MAC가 좀 줄어들고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다 보면 5일선 회복 안착했기 때문에 21선 돌파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17만 원대를 뚫게 되면 매물대를 뚫게 되면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고가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능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어놓은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어제 다들 지지 하방 경지 강하게 좀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또 패밀리 분들에게는 721선 근처 잠깐 볼까요? 네, 세력선 근처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W자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손발 빠르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일째 또 익절을 조금 챙기고 다시 한번 5일째 재미있어 하신 분이라고 하면 스마트 정확하게 매매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의 50% 레벨에서 약간 터치가 나왔죠. 지지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은 저항을 받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여기 9,000원대를 강하게 드라이빙해서 뚫는다거나 아니면 5일선 다시 재차 안착 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윤석열 관련주를 공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곧 뭐 공략하고 저것도 공략하고 아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막 사지 마시고요. 지금은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대등만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만한 여력도 안 되고 예,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윤석열 쪽은 대등만 보자. 그리고 이재명 쪽은 CS만 좀 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IOK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IOK라는 종목도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뭐 대선 테마주라고도 뭐 언급을 되고 있는데 뭐 저는 김진명 작가죠. 최근에 고구려라는 이제 책을 장편 소설을 좀 집필을 하신 것 같고 그 소설이 1,000억대 IOK가 투자를 해서 1,000억대 블록버스터급이죠. 네, 아마 국내에서 제가 들어본 투자금에는 역대 넘버원인 것 같은데 그러한 숫자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일단은 선매수는 한 상황이고 이평선의 밀집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추매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추세 하단에 근접하게 되면 재미있어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2, 3일 두고 그 안에 양봉이 좀 강하게 뭔가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체결 강도가 강한 그런 시점에 추가 베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장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가 좀 여간 쉽지 않은 듯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비중을 좀 추가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추세 하단 근접 할 때는 추가 베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선 대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W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시 여기서 모아가서 이전 전고점에서 조금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끝까지 홀딩한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두 가지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을 이게 꼭지 부분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상투권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그 시점부터 이제 제가 아마 수요일 안으로는 뭔가 터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빠르게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두산중공업을 전량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에 4%까지 내려온 부분 5일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이고
일단 시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기법대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MACD가 이제 수급을 너무 보지 마세요. 네. 수급이 어떨 때는 사람의 눈을 현혹하거나 이제 거짓으로 뭔가 숫자의 어떤 노름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연기금은 크게 이탈한 바가 없고 기관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갑자기 양봉으로 만들어준다고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다시 거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어떤 리듬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적으로 보면 추세 이탈이죠. 네, 추세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떠서 간다 그러면 제가 그 실전 매매 하는 것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떨어져서 시작하면 올라가요.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서 어디에서 브레이크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단타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시고 다른 종목 공략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야가 하면 만약에 조금 비중이 많다. 그러면 시가 이상 양봉으로 올라올 때 분할로 익절하는 거예요. 당연히 익절이겠죠. 이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때까지 끌고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양봉으로 만들어주면 분할로 익절한다. 그리고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미련을 버리시는 거예요. 네, 버리고 아마 거래 없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 70% 이상은 익절을 챙기는 전략은 유익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전선을 왜 매매를 왜 했어요? 네. 꼭지잖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건 5배 정도 올라간 종목인데 한 달만 올라갔죠. 이렇게 J컵으로. 그러면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뭐 시가부터 봐서 그날에 팔고 사서 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단타하고 그 다음 또 뭐 상가 갔으니까 상가 갔죠. 네, 그러면 홀딩이고 그 다음 상이죠. 그러면 또 홀딩인데 만약에 그날에 사서 그날에 팔겠다, 데이 트레이딩 하겠다, 단타를 하겠다 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갔다가, 뭐 드는 거예요. 어제 들어갔다가, 단기 트레이딩 할 거야. 그러면 어제 팔고 나와야 돼요. 단도 뭐 3%든 5%든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뭐 자기의 생각이, 아니야, 뭐 나는 물려도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조금 모아가 봐서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네. 그리고 가능한 이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 보유가 맞겠지만 저는 이제 뭐 조정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네. 기술적 반등이 쭉 한 번 더 뽑아줄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가볍게 좀 가세요. 너무 꼭지에서 노는 종목을 공략을 하지 마시고 자꾸 위에를 보지 마시고 뭐 안 간다 하겠지만 네.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뭐 찾는 노력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꾸 꼭지에 있는 것들을 쳐다봐서 아이고 못 먹었는데 나는 왜 이래 운이 없을까라고 쳐다보면 한없이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을 갖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고 물리게 되거든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물려요. 그럼 정말 악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 맞죠? 잘 올라갔으니까 또 잘 내려오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일단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5배 간 종목을 여기서 매매를 한다. 올바른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아니면 들어가서 이 꼬리를 먹겠다. 여기를 쭉 먹겠다. 5% 익절하든 10% 익절하든 익절을 하고 일단은 빠지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오늘도 만약에 시가 이상 시간 얼마지? 또 시간이 4% 빠졌잖아요. 그럼 5일선 이탈해서 또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전선이랑 두산중공업이랑 뭐 형제인가? 같이 움직이네요. 네. 그러면 시가 이상 번쩍한다. 그러면 바로 칼 익절, 칼 손절 해야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S 걱정하지 마세요. 네, CS는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눌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추세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망으로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